그럼 지금까지 시장이 선택한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매도해야 될지 들고 가야 될지 끝까지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 포인트만 모아봤어요. 정종택 매니저,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시장에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그 안에서 탈출이 필요한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소문난 APR에 먹을 게 없네. 오늘 이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사실 뭐 따따블 이야기까지도 나왔던 그런 기대주였는데 현재 구간 APR의 주가를 보시면요. 22%의 상승만 보여주고 있고 30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개장하자마자 보여줬던 한 46만 원 선이 장중 최고점이었는데요. APR이 따따블을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 예상하셨던 일이에요, 본부장님. 어떠셨습니까? 아니죠. 제 예상이었다면 네. 지금 따따블에 멈춰 있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못해도 50만 원 이상은 가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네. 일단 이 홈 뷰티 디바이스 네. 브랜드 이제 메디큐브 그리고 에이프릴을 화장품 쪽에 이제 브랜드로 가지고 있고 또 이제 패션 브랜드에서는 이제 널디라고 하는 이제 제품을 좀 갖고 있는 아무래도 이제 좀 젊은 소비층에 조금 더 친숙한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문제는 뭐냐면 잉그루드랩, 코스메카 코리아, 실리콘2를 보면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PR 단독 기업에 대한 어떤 이슈라기보단 네. 지금 시장에서 이 화장품주들을 보는 이제 시각 자체가 강력한 투자 매수보다는 일단 수익을 좀 챙기고자 하는 어떤 이제 투심의 변화가 좀 나오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거론하고 있는 기업들 실리콘2, 잉그루드랩, 코스메카 코리아 실적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APR이 상장을 했더니 아무래도 이제 그 흐름을 좀 같이 받은 것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이 기업 말고 또 하나 더 있죠. VT. VT도 우리가 얼마나 기대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과는 괜찮았는데 숫자가 나빴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투심 자체가 지금은 조금 시세가 난 쪽이 많기 때문에 좀 챙기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APR도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흐름을 좀 타지 않았나. 저는 사실 오히려 기존에 말했던 화장품주들이 밀리면 네. APR 쪽으로 수급이 올라갈 줄 알았어요. 네, 이걸 왜냐하면 공모주에서 받으신 분이 많이 없거든요. 네, 경쟁률이 맞아요. 너무 치열해서. 그런데 조금은 아쉽게 장중에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좀 실망스러운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코스메카 코리아, 실리콘2 그리고 여기에 VT까지 이제 화장품주들의 주가 부진이 있었고 또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들을 봤기 때문에 APR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시청자분들은 일단 너무 공모가 자체가 비쌌다라고 표현해 주신 분들 계시고요. 이게 만약에 따따블을 가면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 새내기 주들과 달리 좀 거래가 덜 활발한 거 아닐까요? 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정종택 매니저님은 APR의 오늘 장중 흐름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핵심 포인트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사실 이제 APR 같은 경우는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형성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는 게 저도 첫 번째 포인트로 보고요. 조금 이제 본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이제 화장품 섹터 분위기가 뭐 미용 의료 쪽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분명 이제 리포트들 보면은 호실적 일색이었다라는 내용들이었지만 사실 주가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고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들이 계속 좀 나오다 보니까 이 공모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상장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업종에 대한 분위기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이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도 같이 좀 맞물리다 보니까 오늘 좀 추가적인 어떤 따따블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승 고가를 좀 지켜주지 못하고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APR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4분기 이제 잠정치가 안 나왔지만 네. 실적 대비해서 제 멀티플을 좀 어바웃하게 좀 계산을 해봤을 때는 한 40배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일정 부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같이 맞물리면서 이거는 시장이 좀 가격을 지켜주지 못하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정종택 매니저님, 오늘 일단 APR을 매도할 시기는 사실 장 초반이 가장 베스트였을 테고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수익권이신 분들은 언제든 매도해야 되지만 나이스한 타이밍은 아니잖아요. 네. APR의 앞으로의 뭔가 전망을 보고 조금 더 들고 가도 괜찮을지 저희 고양이님은요. 화장품, 뷰티 기기주가 다 빠지고 그 수급이 오히려 APR 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라고 여전히 기대는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네. APR, 미국,
동남아, 유럽 다 시장으로 더 확장한다면은 언제든 살아날 수 있는 뭔가 저력이 있는 회사 같은데 네. 너무 희망회로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제 개인 기업, 이 개별 기업들보다는 네. 지금 이 업종이 지금 바닥을 잡는 게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APR보다는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종목들 보면 오늘 뭐 하이론이 또 장중에 거의 13% 가까이 좀 맞아요. 급락을 하고 있고요. 뭐 연간 실적을 본다고 했을 때는 이미 크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결론을 조금 내려보자면 작년 실적치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시켰습니다. 업황이 좀 바닥을 잡고요. 결국에는 이 화장품이라든지 미용 의료기기들 관련된 올해 실적, 그러니까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굉장히 크게 고성장을 했거든요. 그럼 그 이상의 성장폭을 보여줘야만이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되면서 컨텀 점프하는 모습들을 보일 텐데 그런 부분을 보이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미 작년 실적치 반영됐습니다. 올해 실적치를 좀 집중하면서 우리가 좀 업종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합니다. 정종택 매니저는 APR의 앞으로 행보는 그냥 이 한 회사의 분위기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화장품이라던가 뷰티, 의료기기 쪽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바닥이 형성이 되어야만 APR이 다시 두각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우리 네. 김태성 저죠. 네. 본부장님.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났습니다. 네. 좋습니다. 죄송해요. APR이 너무 집중하고 있는 터라 순간 이름 생각이 안 났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매도 못한 분은 어떻게 할까요? 버텨야죠. 지금 종가 매도하지 말고요. 네, 저는 충분히 좀 가져가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사실 우리가 지금 눈높이가 높아진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단순히 기대감 때문에 눈높이가 높아간 게 아니라 작년 한 해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플러스 화장품 모두 최대 매출을 좀 냈었던 한 해이기 때문에 눈높이가 높아진 것뿐 그 눈높이에 지금 당장 부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올해 작년만큼의 더 좋은 성과들을 좀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앞서 이제 매니저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바닥이 잡히는지를 조금 보시면서 비중 조절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저는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대장주를 보면 클래시스, 원텍, 비올 이쪽은 아직 많이 안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심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고 다시 이제 수급이 돌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는 그때 비중을 확대해도 괜찮지 않은가. 왜냐하면 APR이 기존의 다른 섹터라서 좀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정말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매도하는 것보다는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 오늘 APR로 인해서 다가오는 공모주도 딱히 매력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새내기 주들의 성적표가 좋지 않았는데요. 저희 자료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난해 경우에는 공모 시장이 많이 침체됐어요. 물론 시장 탓도 있었지만 대여들이 올해로 다 연기가 되면서였거든요. 근데 막상 오늘 신규 상장한 그리고 올해 신규 상장한 대여들의 보면 주가 흐름을 보면 공모가 대비 오히려 낮아진 기업도 있습니다. 포스뱅크가 대표적이죠. 공모가가 18,000원, 상장일 종가는 23,350원이었는데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17,650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최근으로 온다면은 K웨더가 7,000원에서 상장일 당일에 16,600원까지 가고 그리고 23,000원에 고점까지 찍기도 했는데 오늘도 내리고 있고요. 어제는 13,100원. 이거 APR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공모 시장 전체적인 새내기주 시장의 문제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매니저님? 저는 우선 공모주를 바라볼 때는 딱 네. 두 가지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공모주 상장일 당일날 좀 강하게 계속 좀 추세를 아무렇지 올라가는 기업들은 뭐 저희가 일전에 기억을 해보자면 뭐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LS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 강하게 좀 올라갔고요. 만약 그런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고민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보호예수 물량들이잖아요. 뭐 1개월 때 나오는 것도 있고 3개월, 6개월 단위로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좀 시점들을 맞춰서 수급을 좀 소화시키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최우선적으로는 이제 상장 당일은 좀 어떻게 보면 수익을 좀 챙겨가는 전략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기업들이 좀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는 바닥을 잡고 캔들이 좀 단기 이평선 올라탄다고 했을 때는 좀 시세를 내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오늘 보면은 뭐 IMT라는 뭐 반도체 기업도 시세가 좀 강했는데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전략들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철저히 좀 새내기주들은 수급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수급에 좀 집중하는 부분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이 안에서 혹시나 좀 매수가 가능해 보이는 혹시 다시 봐도 괜찮을 만한 새내기주가 보이시는지요? 제가 사전에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오히려 지금 기회에 매수해볼 만한 새내기주 있을까요? 라는 질문 드렸는데 답변에 종목을 안 적어주셨어요. 없다는 뜻입니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임스하고 우진엔텍은 네. 지금 위치라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K웨더 같은 종목 혹은 E8 같은 기업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 가격과 어떤 상장 기준 그리고 상장한 날의 수급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데 결국 주가는 그 기업이 하고 있는 스토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K웨더는 뭐냐면 날씨를 알려주는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독료를 낸다고 더 정확한 날씨를 알려주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K웨더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 수 있는 상품 자체가 광고 산업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광고 산업 자체가 지금 크게 흥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보니 이러한 쪽은 저는 무조건 이제 상장해서 관심을 주는 것보다 향후에 좀 성과를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두 기업은 일단 계열사 혹은 자회사 혹은 연결사들이 이미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또 우진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원전 쪽에서는 이제 가장 높은 매출도 낸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비중 확대할 건 확대하고 과감하게 줄일 것들은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진엔텍과 현대임스에 대해서는 다시 봐도 괜찮다. 그리고 네. 두 분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자면은 최근 새내개 주들의 경우에는 당일에 수익을 어느 정도 실현하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세워보는 게 조금 더 수익력 극대화에 도움되지 않을까 싶고요. APR은 오늘 매도 못하셨다면은 당분간은 홀딩 의견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오늘 시장의 문제 한번 볼게요. 오늘 제약바이오주도 참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제2의 HLB가 무엇이냐? HLB를 포함한 알테오젠의 제2 타자는 누구인가? 시장의 혈안에 나섰습니다. 제2는 과연 누굴지. 오늘 장에서는 앱클론이 좀 거론되는 것 같은데 정숙생 매니저님. 네. 사실 최근에 뭐 그 다음 타자로 합리약품 오스코테 그리고 펩트론 이야기까지 많이 나왔는데 네. 오늘은 또 앱클론이 거론되네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동사 같은 경우는 2016년에 네. 중국 기업한테 헬리우스 관련된 표화원제 신규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을 했고요. HLB를 생각해 본다고 했을 때는 중국의 이제 항서제약에 이제 공급을 했고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좀 강했던 것처럼 그런 좀 기대감의 에클론으로 좀 기대가 가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HLB의 리보세라닙과 같이 로열티가 좀 수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어떤 대시세 분출될 수 있는 초입에 있다라는 부분들의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도 사실은 있고요. 플러스 좀 알파로 같이 본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에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또 강하게 움직였던 기업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섹터가 최근 분위기가 대장주가 쭉 올라갔잖아요. 네. 뭐 알테오젠, 필테로, 뭐 레고캠, ABL100, ABL 바이오 다 같이 강했는데요. 어제 오늘은 제가 좀 눈여겨보는 건 중소형주 쪽에서 그리고 이제 어떤 신약 기술 수출 이런 기대감 높은 기업들이 강했던 것 같아요. 큐라클이라는 그것도 오늘 주가가 좀 굉장히 강했던 걸 본다고 했을 때는 맞아요. 중소형주라는 어떤 그 테마와 플러스 알파로 신약 기술 수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맞물리게 이게 좀 교집합이 되는 기업들이 오늘 좀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숫자가 좀 나오는 기업들 좋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바이오 섹터는 이제 꿈을 먹고 사는 업종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수출, 그 기대감 높은 기업들 위주로 좀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기술적으로도 시세가 많이 난 기업들보다는 이제 좀 바닥에서 추세를 돌리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HLB에 이어서 알테오젠까지 주가가 크게 올랐고 특히나 그 두 기업이 오른 배경에는요. 미국 FDA 허가 심사라는 이벤트, 더불어서 머크와 키트루다 SC 독점 계약이라는 이벤트, 무언가 확실한 이벤트가 나와주며 주가가 더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술 수출이라던가 임상과 관련된 종목들이 두각을 보였고 그로 인해 카티와 연결된 앱클론은 오늘 시장에선 선택을 받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4거래 만에 장대 음봉을 기록하고 있는 펩트론도 있습니다. 펩트론은 지금 주가가 급락하고 있고 그 동사 홈페이지에 일단 네. 큰 문제는 없다라고 사측에서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펩트론에 대한 투심이 위축된 겁니까? 일단 네. 굉장히 참 무거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쉬어갈 때 가장 큰 대안으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짚고 있었고 특히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대포라는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다 보니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시장에서 이 비만이라든지 당뇨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원픽으로 좀 거론됐던 기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대규모의 이제 계약 체결이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그에 따른 노이즈가 좀 시장에 좀 나왔던 상황이 있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기업에서 굉장히 빠르게 어떤 좀 해명을 좀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빠르게 해명한 것은 좋았는데 네. 이 해명보다 더 중요한 건 빠르게 이제 대규모 계약 공시가 좀 하나 나와줘야 아무래도 이제 주주들의 불안한 마음을 좀 달래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아마 이미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제약바이오는 한번 투심이 무너지면 다시 또 살리기까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주의를 좀 하시면서 장중에 좀 기민하게 변동성이 나올 때 대응을 좀 해야겠다라고 먼저 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기업의 가장 큰 단점 아닌 단점이 오를 땐 좋았는데 내릴 땐 안 좋은 게 뭐냐면 유통 주식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통 주식 수에 많은 또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데 또 투매가 투매를 또 부르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조의해야 된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펩트론 현재 주가는 17%가량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사측에서 공시한, 발표한 내용들을 볼게요. 지금 주주분들께 드리는 글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홈페이지에. 일단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의 계획은 기존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안 관계상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한 부분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라고 글을 빠르게 좀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김태성 본부장님이 이 글 하나만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심을 그리고 주가를 완벽하게 되돌리기엔 조금 역부족이다. 뭔가 이를 완벽하게 되돌리기 위해서는 지금 펩트론이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좀 호재, 뭔가 성과가 나와줘야만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종택 매니저님, 오늘 앱크론과 펩트론 이 두 종목을 매수, 매도 차원에서 접근해 본다면 가능할까요? 네, 앱클론은 이제 기술적 반등을 좀 끝낸 자리라서 일정 부분 좀 16,000원까지 조정이 나오면 충분히 좀 매수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펩트론을 봤을 때는 이제 잠깐 주가 보니까 20% 가까이 밀렸던 기업이 17% 정도 예상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 밑골이 달리는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주가가 굉장히 큰 시세를 냈던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이제는 뭔가 공급 계약, 대규모 어떤 공급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숫자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좀 맞춰진다고 했을 때는 또 다시 한번 또 전고점을 테스트할 수 있는 힘도 받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지 다시 한번 힘쓸 수 있다고 좀 판단됩니다.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을 때까지는 좀 스테이하고 좀 홀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것과 함께 정종택 매니저가 눈여겨보고 있는 제약바이오 제2의 HLB, 알테오젠도 한번 골라본다면요. 좀 부담스럽긴 하시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유바이오 로직스라는 기업이 좀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에 이제 코로나 시즌에 주가가 6만 원 가까이 좀 올라갔던 기업인데 이제 돈을 확실히 좀 벌기 시작했어요. 돈 못 벌었던 기업이 이제 돈 버는 기업으로 좀 환골탈태하는 시점이고 4분기도 좀 좋은 실적을 냈고요.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콜레라 백신을 만드는 회사인데 글로벌리하게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경쟁사가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가격적인 경쟁력을 언제든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뭐 이제 어떤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유니세프의 계속적으로 공급 계약 공시도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단가가 좀 높아지고 있어서 수익성은 올해도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거라고 보이는 기업이라서 좀 유바이오 로직스는 관심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제약바이오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시장에서마저 하락하고 있는 종목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다음 특징주 빠르게 볼게요. 어제도 저희가 수상한 종목으로 다뤄봤는데 에브리봇이 오늘 또 급락하고 있습니다. 로봇준의 순환매입니까? 두 분의 생각은요? 정종택 매니저는 매도, 김태성 본부장님은 매수 의견 주셨어요. 에브리봇의 하락에 대한 특별한 원인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주가도 또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가 매수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확실한 뉴스를 좀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일단 결국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과의 M&A 관련한 이슈가 그냥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에브리봇이 가지고 있는 뭐 펀더멘탈이라든지 어떤 실적이라든지 기술력에 문제가 있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M&A라고 하는 이슈를 항상 같이 붙여서 가야 되는 이제 좀 섹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에브리봇이 좋아서
나와서 이제 매수 의견을 드렸다라기보다는 만약 이제 내일 정도 시가에 조금 더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저도 충분히 이제 트레이딩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개념의 이제 조정 시 매수를 이제 좀 드렸던 것이고, 에브리볼스에 대한 어떤 매매 전략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로봇주 안에서 실적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쪽은 결국 이제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족 보행이라든지 휴먼 로봇 이러한 쪽보다도 결국 뭐 ARM이라든지 AGV라든지 이러한 산업용 로봇 산업에 조금 더 이제 집중되어 있는 뭐 대표적으로 티어 로보틱스가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 시 매수라면은 아직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염두도 해야 된다라고 그럼요. 들리는데요. 네. 저는 현재 구간보다는 네. 25,000원까지 만약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불편한 이야기일 것 25,000원 이요? 네, 네. 에브리봇은 지금 현재 이제 31,100원이라서 25,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좀 내려오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좀 천천히 한번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전에는 저는 지금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주가가 급락한 배경에는 최근에 에브리봇이 다른 로봇주 대비 조금 더 많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그리고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도달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약간의 투자 심리 위축으로 나온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에브리봇 조정 시 매수 의견인데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아직은 열려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들어가진 마시고요. 추후에 안정된 주가를 좀 더 체크해 볼게요. 지금 동시가 구간에서는 코스피가 0.76% 내림세를, 코스닥은 1.59%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정확한 종가 상황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죠. 오늘 양시장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은 건 개인뿐이었고요. 특히 코스닥이 오늘 좀 많이 밀렸는데 기관 쪽의 매도가 눈에 띄게 보입니다. 바이오 쪽에서도 몇몇 종목을 제외한다면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고, 오늘은 SK하이닉스 여파인지 반도체주들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다뤘던 로봇도 하락했고요. 엔터주마저도 오늘 장을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시장은 어제보다 조금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간단한 전략부터 브리핑 들어볼게요. 김태정 본부장님. 네, 일단 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힘이 굉장히 빠질 수밖에 없는 순환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시장에 참여한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혹은 이해할 수 있는 변동성이었죠. 아무래도 이제 저PBR 관련 세미나가 있었기 때문에 저PBR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오면서 거기서 나온 자금이 반도체냐, 2차 전지냐, 아니면 제약바이오냐, 아니면 새로운 테마로 이제 움직일 것이냐, 그러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하루였기 때문에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아쉬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론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정말 이 신경을 곤두쓰게 할 만큼의 어떤 뉴스였나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 만큼 SK하이닉스의 어떤 이제 실망 매도라든지 어떤 차익 매도 물량이 굉장히 강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오늘 시장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었던 바는 뭐였냐면, 역시나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약할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섹터는 제약바이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가 굉장히 강했고, 또 한미 그룹주가 굉장히 강했으며, 또 이제 제약바이오 안에서 각각의 이제 히스토리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오늘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향후 3월 달까지는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저는 제약바이오를 보는 전략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하시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